네, 안녕하세요. 6월 8일 별별 시네마 온라인 상영 진행을 맡은 큐레이터 최주용입니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유진 감독님께서 연출하신 나들이로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이 자리에 영화를 연출하신 이유진 감독님과 그 편집을 해주신 안요섭 편집 감독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모두 반갑습니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감독님부터.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들이를 연출한 이유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나들이 편집을 한 요섭입니다. 네, 이 자리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채팅창에 질문이나 소감을 남겨주신 분들 중에 이제 두 분을 고르셔서 선정을 해주셔서 각각 영화 관람가 한 매씩을 드리는 관객 이벤트가 또 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나 게스트 분들께서 선정해 주시는 걸로 진행을 할 거고, 오늘 게스트 두 분이 오셨으니까 각각 한 분씩 선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화 나들이는 부산국제영화제, 서울국제 프라이드 영화제 등 여러 영화제와 많은 상영회에서 관객과 만난 영화고요. 제가 별별 시네마 상영작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 영화의 짧은 신호를 봤거든요. 신호비 대충 제가 말씀드리면, 동성 커플인 금자와 여옥 부부는 여옥의 전남편 부고를 듣고 20년 만에 고향길에 오른다. 이걸 읽자마자 너무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뒤 생각 안 하고 바로 이걸 선정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만들게 된 배경이 굉장히 궁금한데, 이유진 감독님께서 영화 나들이를 만드시게 된 계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영화 나들이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전작품인 굿마더를 준비하면서 이제 기획을 하게 된 영화고요. 그래서 굿마더를 준비하면서 그때 굿마더라는 영화가 성소수자 부모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그러면서 여러 개 취재 과정을 거치다가 이제 중년이나 혹 노년 퀴어 가시화가 되게 중요한 키워드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만큼 약간 유니콘 같은 존재고, 그리고 젊은 퀴어분들한테 되게 소중한 꼭 귀한 존재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나서 기획을 이제 들어갔고, 어 뭔가 그렇게 해서 두 동성 커플인 금자 여우 캐릭터를 먼저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내러티브를 설정했던 것 같아요. 네. 방금 유니콘 같은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되게 와닿았던 게, 제가 이 신업을 보고 왜 되게 궁금하다고 생각이 들었냐면, 읽자마자 그러게 왜 우리는 그렇게 나이 든 사람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생각은 전혀 안 해봤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영화 나들이의 영어 제목이 아우팅이거든요. 이게 사실 그 영어 제목이 되게 중요한 영화인 것 같아요. 이게 사전적 의미로 뭐 한글 제목인 뭐 나들이 여행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다른 뜻으로는 이제 동성애자를 밝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본인은 원하지 않는데 남이 나서서 그가 동성애자임을 밝힘. 뭐 이렇게 정확하게는 사전적으로 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혹시 이 아우팅이라는 단어에서 혹시 영화가 시작했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전 영화 굿마더를 만드시는 중에 알게 된 정보들로 이야기를 만드시게 됐다라고 하시는데, 뭔가 이 아우팅이라는 제목이 만들어지면서 좀 더 구체화되지 않았을까라는 저만의 좀 생각이 있거든요. 혹시 그런가요? 네, 일단 영어 제목을 나들이 하면 보통 뭐 트립 이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근데 고민이 좀 되었어요. 나들이를 영재로 그냥 여행이라고 하지 않고 싶었고, 아우팅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퀴어 커뮤니티 안에서 부정적인 단어로 쓰이는데, 이거를 조금 그런 부정적인 아우팅이 조금 없이, 아우팅의 그냥 원래 본 단어의 의미인 나들이 같은 의미가 성소수자 분들한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우팅이라는 단어는 이 과정에서 그 한국 퀴어 문학 협회, 번역 협회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제 친구들이 번역가이신인데, 거기서 이제
같이 얘기를 하다가 이제 한 분이 한 번역가님이 아우팅 어때요? 하고 하면서 이제 만들어졌어요. 네. 아, 희한하게 되게 뭔가 좋은 제목들은 감독님들이 생각하는 경우가 보다는 예, 보통 주변 분들이 이렇게 갑자기 번뜩이는 기지를 이렇게 만드시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음, 이게 아우팅이 제가 좀 전에 본인은 원하지 않는데 남이 나서서 밝히다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영화에는 그게 정확하게 어떤 드러나지는 않지만 혹시 오기가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게 된 뭐 과정이랄까요? 그런 거에 혹시 타의성이 들어 있었던 건가? 혹은 뭐 제가 너무 아우팅이라는 단어에 너무 칼 같은 잣대를 들이미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이들이 그냥 되게 물론 당당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비교적 상대적으로 그래도 당당하게 뭔가 자신의 존재를 말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긴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들의 정체가 원하지 않았는데 밝혀진 그런 어떤 전사라든가 그런 게 혹시 있나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불편한 고향에서 쫓겨났고 그러기 때문에 고향을 처음 20년 만에 가게 된 상황이고 근데 그 이제 60살 가까이가 살아오면서 이제 당당하게 뭔가 근데 하지만 이 당당함도 되게 엄청나게 고민하고 어려울 거예요. 그럼에도 당당하게 같이 장례식장에 가는 모습을 좀 그리고 싶었어요. 혹시 그렇다면 그 전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이 혹시 가능하실까요? 간략하게가 좀 어려운 건가요? 아니면 제가 이거를 촬영한 지가 생각보다 오래돼서 어, 일단 네 간략하게는 일단 금자와 여우기는 어, 고향 네, 네 여우기는 이제 한 번 결혼을 했고요. 네, 그 결혼 과정에서 이제 순탄치 않았고 그러고 나서 이혼을 하고 이제 금자를 만나게 됐고 금자는 택시 운전사라는 설정이 있었어요 사전에. 그러고 택시 운전을 오래 했고 그리고 몸이 좀 아프게 되면서 그만뒀고 그러기 때문에 약 먹는 장면 같은 경우는 아까 편집 감독님이라고 얘기했는데 원래는 금자가 암투병을 했고 그다음에 여우기가 그거를 같이 옆에서 도와줬고 그 간병을 했다는 설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전 남편 철주도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전 남편의 현재 부인인 미정도 같이 간호를 했고 그게 좀 서로 엮여졌다 약간 이런 전사가 있었는데 단편 영화 분량에서는 그거를 많이 편집 감독님이랑도 얘기를 했는데 그때 드러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 그게 암이라는 설정이 원래는 영화에 되게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갔다가 빠졌다고 하셨는데 그 빠진 게 혹시 어느 타이밍인가요? 혹시 시나리오 과정에서 빠졌나요? 아니면 촬영? 편집 과정에서요. 편집 과정에서 그러면 그거를 뺀 이유가 어떤 단편이라는 것 때문에 빼신 건지. 잘 안 드러났습니다. 네. 이게 너무 함축의 상징의 함축을 하다 보니 이게 그 차에 있는 여러 종교 관련된 그런 액세서리들이 있잖아요. 금잔의 차에. 근데 미정이 그 국밥집에서 얘기할 때 미정이 그 눈물을 닦으려고 손수건을 꺼내면서 그 가방에도 비슷한 소품들이 달려 있다는 설정이었고 그만큼 약간 자기 파트너에 대해서 간호하면서 이 사람이 살아났으면 좋겠다라는 그 염원을 같이 공유했다라는 설정이 있었는데 그게 상징의 상징의 상징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네 그렇게 없어졌습니다. 조금 전 제가 이 질문을 드렸을 때 감독님께서 편집 감독님을 살짝 쳐다보시는 걸 제가 봤는데 혹시 이 부분에서 의견이 갈렸다거나 그런 것도 있었던 건가요? 의견이 갈린 건 아니었고요. 사실 편집 단계에서도 어떻게든 좀 살려보자 해가지고 저희가 ADR도 한번 넣어가지고 좀 초반 부분에 너처럼 암이었대. 그래서 죽었대. 아니 죽었대. 아니라 돌아가셨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그런 식의
그런 식으로 해볼까도 해보고 했는데 이제 좀 시도는 해봤지만 잘 안 된 케이스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약을 그래도 먹고 이런 거는 그래도 남겨놔가지고 어느 정도 얘가 왜 그 미정에게 공감이 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좀 남기려고는 좀 많이 노력은 하긴 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의견이 많이 갈리지는 않았고 이제 저희가 시도를 하면서 이제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데까지 살려보자가 되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네. 네, 뭐 결과론적인 거지만 저는 그게 너무 직접적으로 굉장히 자세하게 표현되지 않아서 오히려 그들 그냥 단지 만약 그렇게 들어갔으면 너무나 그 특수한 환경에 처해 있는 그들만의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는데,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좀 이렇게 암시하는 정도의 어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서 오히려 좀 더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음,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오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었는데 지금 그냥 바로 드려야겠다. 네, 자도르님께서 질문해 주셨어요. 장례식장 들어가는 장면의 음악이 인상 깊어요. 크레딧 보니 영화 속 음악 김사월님인 것 같은데 어떻게 작업을 함께 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어, 사실 이 음악이 진짜로 좀 굉장히 분위기를 갑자기 확 환기시키면서 이 영화만의 독특한 톤 앤 매너를 만들어 줬는데, 이런 음악의 톤 앤 매너를 넣어야겠다라고 시나리오 단계부터 혹시 생각하셨나요? 언제부터 혹시 생각을 해주셨나요? 일단 장례식장 인트로 음악은 시나리오 단계부터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장르 정도는 생각을 해놨고, 구체적으로 시나리오가 끝나고 촬영이 끝난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사영 음악 감독님한테 저는 장례식장에서 클럽 음악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음악 감독님이 너무 놀라시면서, 그래도 음악 감독이라는 캐릭터도 있지만 부캐고 본캐는 포크 뮤지션 김사월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나한테 클럽 음악을 쓰라고 할 수 있지? 정말 신기하다라고 하셨어요.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저는 그 뮤지션 김사월님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래서 정말 잘 맞는 작업자인데, 사월님이랑은 군마더 때 처음 제가 컨택을 드렸고 그 이후부터 계속 모든 작품을 같이 해오고 있는 음악 감독님이시고요. 네, 그렇게 같이 하게 되었고, 그리고 사월님이랑의 작업은 되게 편해요. 되게 저는 사실 후반 작업자 분들의 어떤 그런 뭔가 운이 좋은 것 같은 게, 편집 감독님에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어떤 갈등이 생기거나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냥 대화 좀 하고 그냥 이렇게 해서 되게 잘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소통할 수 있는 분들이고, 사월 음악 감독님도 그런 면에서 제가 뭔가 클럽 음악이 나왔으면 좋겠고 가사는 막 여자랑 바람났네 막 이런 거였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그거에 맞게 들려주세요. 그래서 그러면 보통은 몇 번 안 가서 픽스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군마더 때부터, 그러니까 전작부터 이어져 내려왔던 인연이었던 건데, 그 처음에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셨어요? 제가 메일을 보냈죠. 음악 감독을 해달라고. 이런 영화가 있는데. 그러면 군마더 때는 이제 김사월님의 어떤 음악적 톤앤 매너와 그 전작에 있는 음악 톤앤 매너가 좀 비슷해서. 네, 맞아요. 왜냐면 군마더는 마지막 노래에 김사월님 목소리가 들어가요. 그래서 전반적인 드라마 톤에 사월님이 갖고 있는 기타 베이스의 그런 음악들이 들어가고, 그런 다음에 나들이를 같이 하면서는 이제 제가 그간 사월님을 알게 되고 소통하면서 음악 감독님으로서 너무 좋은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것도 해봅시다, 저것도 해봅시다 하다가, 나들이 그 다음 작품 같은 경우는 되게 짧은 영화인데 사월님이 송을 3개 쓰시고 스코어를 4개를 작곡하셨나? 그래서 음악 영화예요, 아예 대놓고. 그래서 전에 안 하던, 완전히 뮤지션으로서는 안 하시던 장르의 음악들이 다 나오는, 네,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되게 당황하시긴 하셨겠다. 갑자기 클럽 음악을 한다.
네, 다시 저희 영화에서 이제 주인공에 대한 얘기로 다시 돌아갈까요? 이 여옥과 금자. 영화에서 오기야 금이야라고 하니까 그렇게 말할게요. 오기랑 금이를 보면 우리가 유유상종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근데 정작 부부들을 보면 오히려 비슷한 사람들보다 되게 다른 성격들이 만나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오기야 금이도 이 부부의 어떤 티격태격하는 모습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즐거웠는데 이 오기와 금이 캐릭터는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이런 성격으로 설정하게 되셨는지 혹은 뭐 참고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주변에 친구들 커플들을 유심히 평소에 잘 보고요. 많이 제 앞에서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했고 오기는 조금 저랑 비슷한 성격인 것 같아요. 오히려 예민하기도 하고 그냥 딴 걸로 승질도 내고 예전에 좀 그랬던 것 같아서 그러면 이 사람과 어떤 사람이 좀 잘 맞을까 했을 때 네, 그냥 좀 둥글둥글하고 엄청 그냥 유쾌한데 대신 조금 세심함이 떨어지다가도 또 세심함이 올라오고 정 많고 뭔가 그렇게 설정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보면은 두 친구가 다 순천 출신, 예, 그렇게 나오는데 순천이란 지역을 설정한 건 이유가 있을까요? 딱 순천이어야겠다 한 건 아니었고 전라도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고 네 그러고 이제 로케헌팅을 다니다가 순천이랑 광양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 로케이션 같은 경우는 남원도 나오고 되게 좀 다양하게 좀 나오고 그리고 가는 길에서는 인천도 있어요. 네. 가는 길에 주유소는 주유소. 또 인천 방탄소년단이 뮤비를 찍었다는 인천 네, 그 주유소를 섭외를 해서 저희 연출팀 친구분이 그래서 거기서 그 주유소에서 하고 이렇게 다 좀 곳곳에서 찍었어요. 갈대밭은 사실 화성에서 찍고 네, 많이 옮겨 다녔습니다. 혹시 그 BTS가 찍었다는 그 주유소에서 찍으셨을 때 장소 섭외비는 그 진짜 운이 좋게 연출팀 친구랑 친한 이모님이 그 주유소 사장님이세요. 그래서 이디야 커피 그 앞에 있는데 그걸로 찍게 해주셨어요. 이게 보통 광고나 뮤직비디오를 거쳐갔던 로케이션들은 섭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찍었지 싶어가지고 여쭤봤는데 굉장히 천운이 따랐네요. 음, 그 캐릭터도 참 재밌는데 캐릭터를 연기하신 배우님들의 연기가 되게 찰떡 같아요. 그래서 이 캐스팅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이제 여옥은 강희신 배우님께서 하셨고 금자는 이선주 배우님께서 하셨는데 이 두 분 캐스팅 과정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강희실 선배님을 먼저 생각을 하고 있었고 많이 영화에서 많이 뵀고요. 그리고 강희실 선배님이 그때 당시 하고 있던 연극을 보러 갔어요. 미팅을 하러. 근데 그때 이제 이선주 선배님이 그 같은 연극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두 분이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네. 그리고 실제로도 되게 잘 맞았던 게 두 분을 만나 뵀는데 강혜인 선배님이 이선주 선배님도 살짝 선배님이시거든요. 근데 되게 강혜인 선배님이 이선주 선배님한테 잔소리를 되게 많이 하세요. 실제로도. 그래서 이선주 선생님은 그럼 또 막 회피하세요. 그런 모습이 너무 찰떡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실제 모습하고도 굉장히 좀 유사한 지점이 좀 있었던 거네요. 네, 제가 배우님들이 오시면 보통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처음 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 뭐 그렇게 여쭤보시는데 오늘은 공교롭게도 편집 감독님이 오셔가지고 혹시 편집 감독님은 이 편집하기 전에 시나리오 언제 읽어보셨어요? 저 언제 읽어봤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촬영 전? 촬영 전에 읽었던 것 같아요. 오, 네. 그때 혹시 시나리오 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셨는지? 시나리오 저 되게 시나리오를 꼼꼼하게 읽고 엄청 고르는 편인데 시나리오 읽었을 때 되게 재밌겠다. 이거는 캐릭터도 되게 살아 있고 오기도 그렇고 금이도 그렇고 되게 다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캐릭터들이 엄청 살아 있고 이 둘이 함께 향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케미가 맞아가지고 엄청나게 재밌는 영화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 정도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나는군요. 네, 제가 이거를 여쭤보는 게 시나리오를 먼저 읽어보셨고 뭐 그리고 나서 이제 촬영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촬영본을 보시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시나리오를 볼 때 자연스럽게 어떤 이미지가 나올 것 같고 어떤 그림이 나올 것 같다라고 좀 연상을 하시고 읽게 되실 텐데 나중에 받아보신 촬영본과 느낌이 달랐는지 비슷했는지 혹은 뭐 그런 게 좀 궁금한 거예요. 되게 민감한 촬영 얘기일 수도 감독님 있긴 보지 한데, 마세요. 말이 되게 조심스럽게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하여튼 근데 언제나 모든 작품이 그렇듯이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또 있고 감독님이 생각하는 게 있고 이제 배우님들이 또 생각하는 게 있고 촬영 감독님이 생각하는 게 있다 보니까 항상 모든 작품이 제가 생각한 대로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저희 나들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똑같은 경우인 거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되게 좋은 거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경우가 있잖아요. 특히 이번 경우에는 그 캐릭터들이 오기랑 금이랑 티격태격하고 그 서로의 되게 섬세하지 않으면서도 애 같으면서도 되게 어떨 땐 챙겨주고 되게 챙겨주는 것 같으면서도 여려가지고 또 삐지기도 하고 막 그런 캐릭터들이 더 살아나 있더라고요. 시나리오보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오,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점들이 가끔가다는 안 좋기도 하지만 저는 이번 작품에선 되게 캐릭터들이 되게 살아가지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편집 감독님께서 물론 진심을 말씀하신 거겠지만 순발력이 굉장히 뛰어나시네요. 지금 두 분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제가 처음 질문은 제가 잠시 뒤에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송님께서 감독님께 드리는 질문 같아요. 배우분들과 작업하시면서 어려웠거나 재밌었던 일이 있으셨을까요? 어려웠던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지만 재미있었던 게 제가 사실 선배님들이랑 어떤 케미가 좀 잘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 전작도 그렇고 계속 선배님들이랑 주로 작업을 했는데 뭔가 편안하고 그래서 그냥 그리고 다들 이제 술자리를 좋아하셔서 저 열심히 술을 마셨고 되게 잘 드시진 않으세요 또 이게 그래서 딱 저랑 그 비슷하게 드시고 되게 좋은 추억들이 많았어요. 부산국제영화제 같은 경우는 강혜심 선배님이랑 우미아 선배님이랑 같이 갔는데 너무 재밌게 놀았고 1박 2일간 그래서 현장에서 비슷했어요. 좀 선배님들한테 제가 뭐 애교도 부릴 때도 있고 약간 화는 아니지만 신경질을 낼 때도 있고 이거 저번에 말씀 저희가 말씀한 거랑 다르잖아요 막 이러면서 할 때도 있고 그러면서 되게 티격태격도 종종 하면서 근데 거의 대부분 선배님들이 진짜 마음이 넓으셔서 다 이렇게 좀 이렇게 팔이 안으로 굽듯이 이렇게 잘 챙겨주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어려움은 없었고 저는 오히려 제 또래 배우님들이랑 작업할 때 조금 더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굉장히 퀘스천 마크를 일기하는 말씀하셔가지고 이걸 그냥 넘어갈까 더 물어볼까 싶은데 너무 좋은데 더 어렵다는 게 막 이분들이랑 그러니까 뭔가 대하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오히려 대할 때 그 선배님들이 그 경력이 제가 진짜 이렇게 기대갈 수 있는 어떤 무드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저 또래나 저보다 이제 어리거나 아니면 경력이 더 상대적으로 더 짧은 배우님들이랑 할 때는 저도 같이 긴장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의 처음을 내가 혹여나 망치면 안 된다는 부분도 되게 드는 것 같아요. 사실 이분한테는 작품에서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경력이 계속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저도 같이 예민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게 공감이 되는 게 좀 나이가 있으실 때 좀 더 경험이 많으신 배우분들께서는 선배님들께서는 이제 사실 연출보다 더 많은 경험이 있다 보니까 지금 연출이 어떤 걸 좀 힘들어 하는지에 대한 캐치도 굉장히 빠르시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연출자나 스태프들을 굉장히 편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비슷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많이 공감이 됩니다.
이거는 그 운전 장면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 촬영 편집 질문인데 촬영을 먼저 좀 여쭤보면 이게 두 사람이 같이 나오는 투샷이 마스터 샷일 거고 그리고 오기 금이 해가지고 이제 각각 단독 샷이 있을 거고 할 건데 이게 촬영을 혹시 세팅을 한꺼번에 해서 쭉 촬영한 방식이었나요? 아니면은 필요한 부분을 잘라서 하나하나씩 가는 방식이었나요? 필요한 부분을 잘라서 하기도 했고 마스터샷은 항상 처음에 찍었는데 사실 그 금자 선배님이 운전을 실제로 못 하세요. 그래서 모두가 다 레카 촬영을 했어야 했고 레카 촬영이다 보니까 사실 진짜 힘들었어요. 이렇게까지 소통이 힘들고 배우님이랑 바로 얼굴 보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전기로만 계속 얘기해야 되고 저도 그게 처음이고 그 도로 상태에 따라 계속 이제 끊겨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처음에는 마스터를 찍다가 어느 부분은 계속 일부만 찍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스터샷 같은 경우에 좀 편집 과정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단독이 나오다가 어쨌든 계속 쭉 갈 수는 없으니까 단독 나오다가 빠지기도 했다가 혹은 뭐 단독이어도 편집 과정에서 좀 더 크랍해서 가까이 보여줄 수도 있고 그런 과정들이 쭉 있을 텐데 이게 편집이라는 게 어떻게 편집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느낌이 많이 달라지잖아요. 혹시 그 카액션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지? 어쨌든 차량 장면, 운전 장면을 편집하실 때 혹시 어떤 점을 염두를 두고 작업을 했던 그런 기억이 혹시 있으신가요? 차량 장면이 보통 둘이 이제 티격태격하는 씬이 많고 이제 둘의 감정이 반전되는 장면들이 좀 있어요. 이렇게 챙겨주다가도 되게 투덜거려가지고 그걸 싫어하고 다시 삐지니까 또 위로해주고 약간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감정을 어떻게 살릴까? 어느 부분에서는 이제 오기한테 힘이 실려가지고 오기가 눈치 보이는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또 하나인 게 또 보여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어느 장면에서는 이제 금이가 이제 투덜거려가지고 되게 투덜거리는 캐릭터를 또 보여줘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삐졌나? 아 어떡하지? 하고서는 그 뭔가 아무렇지 않은 척 능청스럽게 넘어가려는 그거를 표현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 둘의 밸런스를 잡는 게 좀 관건이었던 것 같아요. 누가 어느 타이밍에 얘를 줘가지고 얘 감정의 관객들이 따라가게 만들고 어느 타이밍에는 이제 이 캐릭터한테 줘가지고 이 캐릭터가 미안하거나 아니면은 좀 뭔가 얘한테 말하고 싶은 게 있구나 이런 거를 어떻게 느끼게 만들 건가 누굴 따라가게 만들 건가 좀 많이 고민하면서 편집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과정에서 감독님과 굉장히 많은 대화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그죠? 그렇죠. 뭐 두 분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뭐 아까 감독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편집 과정에서 뭐 부딪히는 것이 없다고 해서 그냥 뭐 알아서 하세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 같고 굉장히 뭔가 대화가 잘 통하는 그런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서로가 영화에 대한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영화도 굉장히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이게 영화가 지금 아까 반전이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이 영화는 진짜로 반전이 있죠. 엔딩에 반전이 있는데 제가 이거 영화를 다 보고 엔딩 크레딧 나올 때 잠깐 자리를 비웠었거든요.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갑자기 뭐가 또 상영하는 소리가 나길래 뭐야 하고 자리를 갔더니 쿠키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 오기의 전 남편의 세부인, 그러니까 미정이 차 뒤에서 누워 자고 있는 장면인데 이것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미정이 어떻게 해서 함께 따라 나오게 된 건지, 그러니까 어떠한 감정 때문에 따라 나오게 된 건지 그거에 대해서 미약하게나마 유추되는 게 있긴 하지만 뭐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제 장례식장 씬에서 뭐 이놈의 김씨하고 사실 미정이 그 자리에 남아 있는 건 남편 때문이었거든요. 그 유일하게. 근데 그 김씨 집안 안에서 미정이 굳이 거기 있을 이유가 사실 없는 상황에서 그 다음에 이제 여옥이랑 이제 옥이랑 금이를 만나면서 대화를 하다가 이 언니들 충분히 따라갈 수 있겠다. 이런 두 든든한 언니가 자기 손을 잡아주고 하는데 가다가 터미널에도 내려달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럴 수 있겠다라는 그 이후의 상상에 의해서 네, 마지막에 쿠키 영상을 집어넣었습니다. 네, 그렇게 되게 좋았거든요. 오기와 금이의 이야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더 확장되는 그런 이야기, 좀 더 감정이 뭔가 확장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굉장히 즐거웠어요. 일부러 쿠키 영상 스타일로 넣으신 거죠? 네, 하나 더 여쭤볼 게 이 영화가 로드 무비잖아요. 그래서 로케이션이 좀 다양하게 나오는데 굉장히 멀리 가셨어요. 근데 뭐 특정 한 군데도 아니고 뭐 전라남도 안에서도 광양과 순천이 뭐 가깝긴 하지만 그래도 거리가 좀 있는데 이게 어떤 느낌이 드는 장소였으면 좋겠다라는 게 잡으신 게 있으신지 그리고 헌팅 과정에 대해서도 혹시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사실 이게 로드무비고 저희가 간 장소 대비 보통 미디어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그런 장면이 사실 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로케이션 헌팅 했을 때 정말 아름다운 장소들이 많았는데 일단 가장 고민되던 지점이 당시에 코로나가 되게 심했고 동시에 저희 PD님이랑 촬영 감독님이 세 분 다 이렇게 셋이 로케 헌팅을 다녔는데 안전을 되게 중요시하세요. 그래서 뭔가 이 장소가 아무리 이뻐도 안전하지 않으면 다 제끼고 이렇게 했고 저 장례식장은 저 외관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딱 그 보수적이고 집성촌의 사람들이 장례를 치를 것 같은 외관이어서 그렇게 픽스를 했고요. 그 밖에 이제 풀숲 장면도 사실은 이제 금자랑 여우기가 거기 앉으면서 풀이 많이 이렇게 내려가거나 이렇게 풀을 많이 내려야 됐어요. 그 앞부분을. 근데 거기서 이제 풀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연출팀이랑 같이 해서 좀 밟는데 촬영 감독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풀을 죽이지 말라고. 그래서 너무 저도 약간 그 순간 맞다 이러면 안 되지라는 생각이 확 들면서 그 장면은 그렇게 우여곡절 찍었는데 뭔가 그런 부분이 중요했던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사실 그게 아쉽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필요했던 장면들만 집어넣은 영화여서. 그리고 로케이션은 길가나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 사실 제작비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많이 다닌 만큼 스태프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고 그리고 최대한 경기도에서 뭔가 비슷한 룩은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춘천이랑 이제 남원 이쪽 촬영이 오히려 좀 수월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가 좀 여유가 있었고 레카 촬영이나 이런 게 많았던 경기도 촬영들이 진짜 힘들었어요. 아, 맞아요. 경기도 그게 차가 많으니까 오히려 그게 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네. 감독님은 결국 어쨌든 스태프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라는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이게 그럼 총 몇 회차에 나눠서 찍으신 거죠? 6회차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처음 3회차는 진짜 힘들고 뒤에 3회차는 덜 힘들게 잤어요. 네. 뭔지 앞에 있는 게 나아요. 네, 자도르님께서 또 질문이 아니라 감상평을 말씀해 주셨어요. 노년의 퀴어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충분히 있는 상황과 이야기들 텐데 한 번도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무겁지도 마냥 가볍지도 않게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아서 좋았어요. 영화 감사합니다. 네, 저도 지금 자도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우리가 한 번쯤 이야기할 법한 그런 이야기인데 또 그걸 또 더 무겁게 그리신 것도 아니고 또 그냥 하나의 그냥 소재로만 그냥 삼아서 만드신 것도 아니고 되게 어떤 생각하시는 지점 그리고 느끼셨던 감정을 되게 진솔하게 담으시고 만드신 것 같아서 저도 영화 굉장히 즐겁게 잘 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령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보통 영화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장면을 말씀해 주세요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령님께서는 가장 마음에 드는 장면과 아쉬운 장면 두 개 다 말씀해 주시라고 지금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관객분께서 질문을 해주셨으니 네, 편집 감독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 다음에 감독님도 하는 거죠, 이거? 네, 하는 네. 겁니다. 일단 저는 가장 마음에 드는 장면은 일단 마지막에 이제 쿠키처럼 나왔던
그 이제 여옥과 근자가 이제 차 안에 봤더니 미정이 안에서 누워 있었던 그 장면이 가장 마음에 들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게 셋이 또 어딘가에 또 나아갈 것 같고 셋의 또 스토리가 생길 것 같은 느낌이라서 그 장면이 가장 기억 속에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쉬웠던 장면은 아마 영화 속에서 아쉬운 것보다는 편집자로서 좀 아쉬운 장면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주요소 씬이 원래는 좀 더 웃겼어야 돼요. 웃겼어야 되는데 제 실력이 좀 모자르기 때문에 그걸 좀 많이 못 살린 것 같아가지고 그걸 좀 아쉬운 점이 좀 남습니다. 거기까지는. 아, 겸손하신 말씀. 정말 정말 겸손하신 말씀이에요. 저도 편집감 얘기 들었다 보니까 뭐 마음에 드는 장면은 사실 마음에 드는 장면 되게 많았고 선배님 그가 배우님들 얼굴이 가득 차는 장면들이 거기서 되게 그 인물의 느낌이 좋아서 좋았는데 아쉬운 장면 저도 비슷해요. 내가 편집 감독님이 잘 살리지 못하셨다고 하지만 조금 더 웃기는 거에 대한 용기를 가질 걸. 그게 좀 들었어요. 왜냐면 시나리오상에서는 되게 코믹하게 많이 표현하려고 했는데 이게 사실 어떤 저한테 점점 촬영이 다가올수록 자꾸 제가 진지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기를 못 냈어요. 코미디도 처음이었고 이런 코믹한 어떤 장면을 꾸며내는 게 그러다 보니까 저가 사실 조금 주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장 크게 느낀 게 극장에서 상영을 할 때 너무 다행인 건 약간 나이대가 옥이랑 금이랑 비슷하신 분들은 엄청 크게 웃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극장에 별로 없잖아요. 근데 정말 웃기려고 만든 장면에 정막이 흐를 때 그때 정말 그 주유소 씬에서 누가 그냥 피식 정도만 웃을 때 너무 너무 슬펐어요. 더 갈 걸. 네, 뭐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빨리 나오신 거 보니까 마음속에 좀 간직하고 계셨던 아쉬웠던 점인 것 같아요. 그런 뭐 대부분 창작하시는 분들이 만들고 다 아쉽죠. 근데 그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게 또 다음 작품을 만들게 하는 또 원동력이 되지 않나 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걸 그대로 받아서 제가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 최근 지내시는 근황과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제가 방금 먼저 했으니까 감독님이 저는 장편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촬영 일정은 아직 안 잡혔지만 네, 그 일을 주로 요즘 하고 있어서 이 나들이 이후로 이제 부치업이라는 음악 영화를 찍었는데 그 영화도 지금 상영을 같이 돌고 있어요. 영화제에서 올해 이제 오픈이 돼갖고 그래서 그 상영 있을 때 이제 관객과의 대화를 가기도 하고 근데 주로 대부분의 시간은 지금 이반리 장만옥이라는 장편 영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이제 일을 하다가 도저히 학교를 미룰 수 없다. 이제 미루면은 좀 위험하겠다 싶어가지고 학교에 복학을 해가지고 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단편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고 이제 그게 끝나면 아마 기회가 잘 된다면 이제 감독님과 또 작품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감독님 준비하시는 장편 기다리겠습니다. 네, 잘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 편집 감독님 무사히 졸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처음에 말씀드렸던 관객 이벤트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질문이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총 세 분이네요. 두 분을 선택을 해주셔야 되네. 한 분, 세 분 다 드리면 좋은데 저희가 여건상 그게 좀 어려워서 감독님께서 먼저 선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상평도 괜찮은 거예요? 전 자도르님. 네, 자도르님 네. 그리고 편집 감독님이 또 한 분. 저는 럭님. 네. 네, 자도르님, 럭님 축하드리겠습니다. 두 분 각각 영화 관람권 한 매씩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보신 영화 나들이는 인천 N방송을 통해서도 관람이 가능하시니까요. 영화를 다시 보고 싶은 관객분들께서는 인천 N방송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신 관객과의 대화는 인천영상위원회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될 예정이니까 역시 다시 듣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위원회 유튜브 채널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해 주신 김에 채널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만 영화 나들이의 관객과의 대화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하고요. 소중한 시간 함께해주신 이우진 감독님 그리고 안유섭 편집 감독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는 2주 뒤에 그럼 다시 새로운 영화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